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요즘 종종 언급되는 파이어족과 디지털 노마드의 삶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파이어족이 뭐냐면 이제 빠른 은퇴를 하는 분들 얘기하고, 디지털 노마드가 뭐냐면 디지털 유목민. 그래서 누구나 이제 원하는 곳에 여행을 하면서 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원격으로 일하는, 요즘 같은 시대가 그렇게 되기 참 좋아졌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개발자만큼 이제 디지털 노마드에 좀 어울리는 좀 직업이 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대부분은 출퇴근을 하지만, 그 아직도 출퇴근을 해서 하는 게 솔직히 낫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이제 원격 근무를 많이 하던 프리랜서죠. 10년 전, 막 이때부터, 한 12, 13년 전? 뭐 그때부터 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꼭 장점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굉장히 외로울 수도 있고, 좀 이렇게 그렇게 막 바로 옆에 있으면 이렇게 바로 설명해주면 되는데, 칠판에다 막 그려서 하면 되는데, 막 그게 안 되니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요즘은 그래도 줌 같은 게 잘 나와서 이제 그래도 잘 되긴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기술들이 좀 덜 발전해서 좀 아쉽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원격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들이 꽤 많았죠. 그리고 필요할 때만 이제 가서 미팅을 하고 이런 거. 근데 요즘은 이제 전염병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좀 그런 추세는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파이어족, 그러니까 은퇴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디지털 노마드를 좀 노려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제가 왜 디지털 노마드와 파이어족을 같이 언급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분들이 은퇴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팽팽 노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젊은 나이가 좀 이제 뭐 60세, 뭐 60세도 안 됐는데 이제 그 은퇴하신 분들은 놀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땐 그 사람들 남들 일을 해요. 그냥 회사를 다니던 걸 그만뒀을 뿐이야.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정기적으로 어딜 나가던 곳을 그만두고 이제 유동자산에 투자를 하고, 그 투자한 거를 관리하고 이런 걸로 이제 일을 대체한 거지, 절대 은퇴했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다 부동산 사서 은퇴하고, 주식 사서 좀 돈 벌어서 은퇴하고, 그러니까 돈을 이제 현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뭐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자가 돼서 은퇴하는 건데, 그거는 월급쟁이인 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게 되면은 다 은퇴해요. 그런 은퇴보다는 요새 파이어족들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유동자산에 투자를 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월급쟁이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보다 제가 생각한 건 결국엔 파이어족이 되면 일을 하는 양이 줄어든다든지 일을 좀 다른 방식으로 한다는 거지, 결국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게, 저 비슷한 걸 해본 적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사람이. 그럼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집안에서, 백수들이 집 안에서 게임 안에 빠져 있는데 보면, 여러분들 정말 무서운 중독성을 가지는 게임들의 특징이, 보통은 싱글 기반의, 혼자 하는 기반의 솔로 플레이를 하는 그런 게임보다는요, 보통은 멀티플레이 하는 게임들, 이제 뭐 온라인 게임들 에 많이 더 치중이 돼 있어요. 왜냐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소통을 이렇게 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이제 혼자 이렇게 오래 있잖아요. 하루에 보통 사람이 2만 단어 정도를 써야 되는데, 그 정도의 이제 그 말들을 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혼잣말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간은 결국에 온라인에서라도 채팅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해서 그거를 푼다는 거죠. 결국에 많은 백수들, 뭐 저도 뭐 그런 감성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백수 이런 건 아니지만, 워낙에 제가 좀 이렇게 누구 만나는 거를 안 좋아하던 시기가 있어요. 그냥 원래 성격이 좀 독특해요.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되게 오래 하기도 했었고, 어렸을 때. 그런 거 보면은 그렇게 하면 대리 만족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더 관심을 받고 싶으니까 더 이제 관종스러운 글을 쓰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네임드들이 보면은 그 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상주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 때리고 이렇게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결국엔 어떤 커뮤니티를 간다든지, 어떤 뭐 일을 한다든지, 일과 유사한 걸 한다든지 분명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사실 파이어족과 다른 거는 자산이 없는 거지. 물론 저는 자산을 조금은 갖고 있는데, 그 유동자산 같은 건 조금씩 다들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거 저는 많이 추천을 해요. 그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근데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워낙에 이제 경제적으로 좋은 컨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뭐 대충만 뭐 얘기해도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나 뭐 지금 우리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금리 같은 거 양적 완화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금리 떨어뜨리고 그럴 때 막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자산을 엄청나게 막 사고 그 은행 대출 막 땡겨가지고 막 그런 현상도 되게 많고 결국엔 IMF도 거치고 뭐 별의별 안 좋은 글로벌 경제 위기 뭐 이런 걸 거쳐도 결국엔 유동자산은 승리했거든요. 계속 가치는 올랐고 아파트값 비싸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결국엔 유동자산이니까 결국엔 그걸 이제 투자를 좀 하자 이건데 지금 당장 없더라도 만약에 내가 이거를 장기적으로 꿈꾸고 있다. 근데 이제 내 직업이 개발자다 라고 하면 사실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워낙에 안 해보고 얘기하는 경우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워낙에 재택근무를 많이 하는 프리랜서를 가장 오래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런 걸 하게 되는 이유가 이제 좀 지쳐서 그렇죠. 그래서 지친 경우는 보통 지나친 자기검열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내가 기준이 너무 높은 거야. 내 삶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 정도로 살지 못하면 나는 죽어버린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게을르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제가 더 게을러지는 이유 중 하나가 기준이 높으니까 제대로 할 거 아니면은 하기 싫은 거예요.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상도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찍으려고 했었는데 못했던 게 이거 편집자를 어떻게 구하며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런 걸 그 짐을 기준을 낮추고 그냥 소소하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찍어서 그냥 올리자. 뭐 전문 편집자가 필요한 그 유튜브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뭐 보실 분들은 보시겠지 뭐 아쉽지만 뭐 전문적으로 편집해서 하면 더 멋있겠지만 차라리 그 외적인 시간에 학생들 관리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사업 쪽을 더 신경을 많이 쓰자. 오히려 이런 거는 되게 그 영상 퀄리티는 떨어져도 좀 제대로는 못해도 그냥 뭐 나름대로 해보자 이렇게 시작한 게 이제 유튜브인데 이제 그런 것처럼 좀 그러니까 기준을 낮추면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대한 부담감이 그런 걸로 좀 떨어졌어요. 저는 너무 좋은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좀 그렇게 기준을 낮출 필요가 일단은 있다. 그래서 스스로 지치게 만들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파이어족 되고 싶다. 디지털 노마드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그 전에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디지털 노마드가 된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코딩이나 이런 거 할 때 뭐 모니터 한 3대 정도 두고 하는데 3대 정도 두고 할 때가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디지털 노마드 여행 다니면서 한다든지 뭐 숙소를 바꿔가면서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를 뭐 돌아다니면서 개발한다고 한다면 사실 뭐 네트워크 환경이나 그리고 이제 앉아서 코딩을 할 때 이제 뭐 그 이제 장소들 이런 거 마땅치 않거나 그러면은 조금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가 막 나간다거나 그리고 노트북 한 대로만 한다거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생산성이 떨어지고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뭐 계약할 때 직접 가야 되는 경우가 거의 더 많아요. 아직까지는 아무리 세상 좋아졌다고 해도 막 온라인 기반으로 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이렇게 오프라인 기반으로 그 계약까지는 하진 않아요. 실제 작업은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한 번 얼굴 보고 계약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런 부작용들은 좀 알고 가시는 게 좋고 우리의 이제 그 파이어족으로 사는 것도 의외로 여러분들이 말이 파이어족이지 말이 디지털 노마드지 결국에는 돈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파이어족은 그 유동자산이 이미 그 돈을 벌어준다든지 아니면 못지않게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결정이고 그러면 디지털 노마드 나는 파이어족이 아니래도 빠르게 좀 이렇게 나는 방랑벽이 있기 때문에 좀 여행을 다니면서 살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디지털 노마드가 맞아요. 근데 디지털 노마드를 하려면 결국에는 여러가지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첫 번째가 영어를 잘하거나 외국어를 잘하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해외 같은데 보시면은 그 요즘 많이 구해요. 개발자들 실리콘밸리 인력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생각보다 미국 회사랑 일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원격으로 소통만 크게 문제가 없다면 그냥 뭐 이렇게 할만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위치와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열심히 발품만 팔면 있어요. 근데 영어가 돼야 되겠죠. 이게 장점인 거고, 영어가 안 되면 이제 국내에서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실력이 좋으면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어요. 파이어족도 결국에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게 일하고 많이 벌다기보다는 적게 일하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파이어족이든 디지털 노마드든 많이 벌면 좋거든. 일단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면서 막 제주도 가면 막 서핑하고 이러신 분들 되게 멋있더라고. 그거 카페도 보면서 와 진짜 저 사람들 진짜 멋지게 사신다 이렇게 하는데, 모르죠. 그 사람들 내부에는 마음이 답답해서 서핑을 하러 온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와 멋있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사정 모르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잘하시는 게 좋아요. 실력이 좋은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일을 적게 하고 많이 벌 수 있어요. 개발자 쪽에서 적게 일하고 많이 버시는 분들 보면 그냥 잘해요. 대부분 적게 일하고 많이 버시는 분들은 잘합니다. 그게 좀 핵심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 야근에 대해서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는데, 야근하는 경우는 회사랑 일정주율이 안 돼서 강제로 하는 경우, 이런 때는 그냥 회사 나오는 걸 추천하고, 그런 거 아닌 이상 뭐 회사가 강요하지 않고 서로 협의하에 이제 얘기를 해서 작업을 했는데 일정이 너무 계속 야근만 하게 되고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본인 실력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일단은 개발 쪽은요 실력에 비례해서 일 처리 속도가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아니 연봉 2,500 뭐 3,000 주고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와중에 뭐 연봉 막 2억 막 이렇게 넘는 이런 개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막 1억 넘고 이런 개발자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 연봉 3천짜리 그 막 5명 6명 있는 것보다 훨씬 고효율이 나기 때문에 그런 개발자들을 뽑는 거예요. 달라요, 실제로 개발해보면. 그런 사람들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설계도 잘하고 손도 빠르겠죠. 그런 사람들이 빠르게 은퇴하기 좋은 거예요. 디지털 노마드가 된다는 거, 특히나 이제 프리랜서가 된다는 거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야생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야생으로 가면요 실력에 비례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돈 잘 못 벌어요. 프리랜서 하면은 자유로운 줄 아시는 분들 많은데, 돈 없고 자유로운 거는 그건 백수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돈 없는 상태에서 자유로워봤자 어디 가서 구경 하나도 못하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돈 쓸 때 굉장히 이렇게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돈 없이 자유로운 것만큼 그렇게 좀 그것도 별로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디지털 노마드가 되기 위해서 일단 실력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디지털 노마드의 가장 큰 문제가 실력이 좀 녹슬기 쉽다는 거예요. 적게 일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대해서 리서치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지 않는다면 힘들 수 있죠. 특히나 이제 한 플랫폼에 종속되는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졸라 잘해서 그런 일들의 수요가 끊임없이 이제 있다면 좋은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PHP만 하더라도 프레임워크가 옛날에 이제 뭐 코드 이그나이터 뭐 이런 거 쓰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그 다음에 심포니 좀 나와서 오더니 그 다음에 YII 막 좀 쓰다가 이제는 요즘 같은 경우는 완전 그냥 절대적으로 또 랄라벨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요.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저 예전에 프론트엔드 한창 할 때만 해도 개발자들이 되게 좋아하던 기술이 그냥 플래시나 이제 플렉스 같은 거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삽입해서 사용을 하다가 점점 이제 웹 파편 현상 막 줄인다, 뭐 HTML5 패러다임이 시작된다 이러면서 제이슨 막 나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웹브라우저 자체에서 모든 걸 처리하는데 그걸 더 빠르게 하겠다고 뭐 정말 뭐 노드.js가 아니고 뭐 리액트.js 뭐 아니면은 뭐 뭐 뷰.js 뭐 이런 기술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거에서 파생된 기술들이 또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같은 개발을 하더라도 계속 변화하는 걸 봐야 되는데, 참 재밌는 거는 그 변화를 할 때 웹브라우저가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프론트엔드로 개발하는 거랑 웹브라우저를 변화시키는 거랑은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유사하지만 결국엔 컴퓨터 위에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유사하지만 사실은 그 웹브라우저를 최적화하는 기술들의 패러다임이랑 기존에 그냥 있는 API만 사용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공부의 레벨이 또 깊어질 수 있거든요. 요즘 나오는 기술들이 좀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이해하려면 결국에는 좀 폭넓게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하는 기술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트렌드를 빠르게 적응하려면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팀노바에서 트레이닝하는 방법이 장기적 관점의 습관 기반의 교육법인데 그걸 패턴 교육법이라고 7년 전에 이름을 붙이고 요렇게 이제 새로운 기술에 빠르게 습득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빠르게 적응해 나가고 회사가 원하는 니즈를 빠르게 맞춰줌으로써 이 친구도 계속 경쟁력을 가지는 거죠. 요새 메타버스다, 무슨 뭐 블록체인이다, 뭐 많은 기술들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결국엔 그런 플랫폼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는 게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핵심에 적응을 하려면 결국에 필요한 게 뭐다? 이 적응하는 습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을 만드는 교육법이 패턴 교육법인데 우리의 일상에서 무의식 기반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통 90% 정도가 된다고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내가 운전을 하면서 친구랑 수다를 떨면서 가고 있어요. 이럴 때 운전을 하는 감각은 우리가 평소에 만들어 놓은 습관이 기반이 된 무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나의 이제 의식은 친구와 수다를 떨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무의식에 내가 원하는 것을 넣었을 때 나중에 자동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낯선 환경 같은 거를 갔을 때 우리 딱 가면은 이렇게 뭔가 되게 약간 새롭고 그러니까 긴장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많이 분비되는 호르몬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인데 뭐 이거 관련해서 나중에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데 보통 새로운 걸 시작할 때 그런 이미지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팀노바 오기 전에 사전 공부 제발 뭐 어설프게 그냥 하느니 하지 말고 개발 쪽 하지 말고 영어 공부를 해오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 처음에 잡히는 습관이 그 사람의 미래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7년 전에 쓴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무의식의 영역에 이제 패턴처럼 찍혀나가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찍혀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탄생한 게 패턴 교육법이죠. 결론은 이제 잘하면 잘할수록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충족시키기가 쉬워요. 결국엔 여기서도 부익부 빈익빈처럼 디지털 노마드를 그냥 마냥 꿈꾸는 개발자가 있다면 제 생각에는 그 사전에 준비하는 시간들을 오래 가지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 여러분들 지금 가장 공부하기 되게 좋은 시기고 그렇게 좋은 시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은퇴를 꿈꾸기보다는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갖춰진 상태에서 그 상태로 이제 은퇴를 하시거나 디지털 노마드 도전하시는 걸 많이 추천을 해요. 프리랜서 개발자들도 사람들이 되게 자유로운 줄 알지만 자유에는 그만큼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일 처리 더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경쟁력 계속 갖춰야 돼요. 나쁘게 말하면 비정규직인 거예요. 되게 슬픈 일이죠. 비정규직의 눈물 막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눈물 흘리는 프리랜서들도 많아요. 실제로 그 직업의 그런 형태를 경험하기 전에는 사실 그게 너무 행복하다고 마냥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파이어족은 해본 적이 없지만 디지털 노마드의 삶은 오래 살아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막 아름답고 세련되지만 않아요. 대부분은 디지털 노마드는 오프라인 출근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연봉이 적게 책정이 되는 경우가 더 많고 수준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책정이 돼요. 저는 다행히도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극복을 한 프리랜서였긴 했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았는데 수익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이게 결국은 여러 가지 감각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하신 선에서 바로 이제 뭐 파이어족이 된다, 뭐 은퇴를 한다, 뭐 디지털 노마드가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충분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트렌드라고 그냥 쫓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결국에는 대부분 20대 파이어족이 되시는 분들 보면 극단적으로 좀 절약을 하시려고 막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뭐 그런 절약하는 습관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사실은 소비를 통해서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어요. 요즘 뭐 이렇게 핫한 카페 같은 데를 가서 커피 한 잔을 먹어봐요. 그러면은 이런 게 지금 소비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좋은 창업 아이템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어플도 현질도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이렇게 내가 돈을 쓰는구나, 이런 상황에 내가 돈을 쓰는구나, 이걸 알면은 사실 우리 소프트웨어적으로 설계를 할 때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과금 유도를 할 때도 조금 더 세련되게 유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소비가 꼭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파이어족을 준비하시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결국에는 그냥 열심히 하세요. 특히나 제가 항상 강조하죠. 우리가 젊으면 젊을수록 공부하는데 훨씬 유리하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 현재 가장 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이제 뭐 40대 이상 되면 뭐 안 되나요? 이런 게 아니고요. 40대 이상보다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젊을 때 더 유리하다는 거죠.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저는 제가 20대 때 고생을 진짜 많이 하고, 물론 30대 때도 뭐 결과는 되게 좋았지만 그 외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20대 때는 참 차가웠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정말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되게 힘들게 살기는 했지만, 그걸 올라가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많은 노력을 하면서, 많은 그 과정에서 많은 좌절들이 있으면서 단단해진 것 때문에 지금 훨씬 더 여유있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말이 여유있지 굉장히 바쁘긴 하지만, 근데 그거는 제가 선택한 바쁨이죠. 제가 만약에 좀 더 적게 일하고, 그리고 뭐 돈을 벌겠다 하면 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권한이 필요한 거죠. 저는 그렇게 파이어족이 되고 싶진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모르겠어요. 40대가 넘어가면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고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다 아름다움의 종류는 다르겠지만, 어떤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시대는 20, 30대가 일단은 더 주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시기에 내가 지금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거, 열정적으로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빠르게 은퇴를 할 정도로 막 그런 면에서 지치진 않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회피 본능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은퇴하신 분 말고, 그냥 준비가 안 되는데 은퇴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피하고 싶은 분들, 스트레스 많이 쌓이셔가지고, 그런 분들도 사실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그런 거 보면 참 씁쓸하네. 근데 어쨌든 뭐 저도 지칠 때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한다고 행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예요. 저도 그렇게 많이 아무것도 안 해본 적도 있는데 되게 심심하고, 인간은 결국에는 무언가를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회 구성원 속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인간이 태초부터 설계된, DNA에 설계된 그냥 기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너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몸이 아플 정도로까지 하는 건 절대 반대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시는 게 그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사회 풍토상 정말 극소수 얼마 안 되는 되게 부자들 있잖아요. 타고난 게. 그래서 부모님이 부자니까 이 친구들도 막 편하게 살고 있고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부자인 집안들이요, 기준이 되게 높아가지고 그게 흥청망청 돈만 쓰는 그런 친구들이 있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의외로 막 더 돈이 많으니까 이 친구 명문대 가라고 엄청 막 쪼이고 막 학원 겁나 많이 보내고 뭐 이런 경우도 사실 많아요. 저는 부잣집 과외 많이 가봤거든요. 코딩 가르치려고 많이 가봤는데, 의외로 되게 빡세게 살아요. 정신없이 살아요, 얘네들 보면.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판타지로서 보지 말고 실제 경험해보세요. 그 부잣집 친구들이라고 그 나름대로 다 고민을 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뭐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결국엔 99% 이상 그렇게 뭐 금수저가 아닌 사람들이 99%인데, 그런 사람들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그 노력은 가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극소수 그 부모님들이 뭐 자식 잘 되게 하려고 돈 많이 버신 거니까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인정해줘야죠. 부모님 자체의 노력을. 뭐 아무튼 뭐 씁쓸한가? 얘기하다 보면. 근데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그 부잣집 많이 갔거든요. 뭐 청담동이나 뭐 이런 데 되게 많이 가고 뭐 비싼 아파트에 학생들 많이 가르치러 갔었는데 그 아버지 분들이나 어머니 분들이 되게 이제 경제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결국에는 저를 찾게 되는 거죠. 결국에 그게 뭐예요? 결국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히 돈만으로 그 멋짐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사회적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평판이 막 좋고 이런 거는 신경을 안 쓰지만 그 누가 봐도 내가 지금 이쪽에서 꽤 가치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면은 금전욕만 있으면 명예욕이라는 게 없어야 되는데 사실 명예욕이란 게 있거든요. 근데 물론 명예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좀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곳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저한테는 중요한 명예의 요소 중 하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그때 그 부잣집을 가면서 처음에 부럽다, 나랑 다른 삶을 사는구나, 뭐 그런 것들을 느낀 적이 많아요. 뭐 저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리어카에서 막 지나가다가 500원씩 양말 파는 데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500원짜리 양말을 하는데 제가 그 친구네 집에서 이제 그 걔가 오줌을 싼 게 있었는데 그 오줌 내가 잘못 밟은 거예요. 근데 밟았더니 선생님 죄송하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양말을 줬는데 이제 나이키 양말인 거야.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라서 그리고 되게 이제 가난할 수밖에 없지. 20대는 원래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시기라서 이제 딱 주는데 이제 브랜드 양말 지금은 엄청 많지만 그거를 딱 보면서 아 나랑 삶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대학에 들어갔던 기념으로 이제 벤츠를 사주시는 걸 보면서 아 많이 다르구나 그걸 느꼈죠. 저 때는 노트북을 사줬거든요. 부모님이 그것만으로 너무 감사했는데 참 그런 거 보면은 애초에 다르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최고를 찾아서 아니면 뭐 전문가를 찾아서 찾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도 결국엔 전문가를 찾아서 올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이 나였다는 거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막 자본가들 막 멋있다 어쩐다 해도 그런 사람들 결국엔 우리 개발자 필요해서 채용을 하잖아요. 우리는 전문직이고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는 거는 사실 그 누군가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가 노력해온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그 프라이드는 쌓여요. 제가 그 많은 개발자 커뮤니티에 정말 억울하게 조리돌림 당하고 그렇게 고연봉으로 많이 보낸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많은 공격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말 억측하고 팩트도 없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있고 그런 걸 사실인 양 믿어버리는 수준의 사람들이 있다고 한들 제가 가진 이런 직업적 프라이드를 부술 수 없는 이유는 제가 그동안 정말 고생하고 남들 그 놀 때 놀지도 못해서 20대 때 여행 한 번 가본 게 다거든요. 2번이다. 한 번은 제가 혼자 꿈꾸던 배낭여행 한 번 가본 거 21살 때 그거랑 한 달 반인가 갔다 온 그 여행이랑 그거 말고 제가 그 다음은 일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제가 28살 때 29살 때 납치되다시피 해가지고 아는 지인들이 너 너무 일만 한다고 납치되다시피 이렇게 날 끌고 가는 그 여행이 2번째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론 그로 인해서 30대 때 여행을 참 많이 다닐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행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내가 20대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제 사회적 위치를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많은 사람들의 그런 시기 질투를 많이 받고 공격을 받아도 나는 버텨낼 수 없었을 것이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자존감 또는 자기 프라이드라는 건 결국엔 내가 이 사회에 존재할 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가 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내가 무언가 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가 노력해온 거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해온 거에 대한 프라이드는 결국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살고 싶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열심히 해온 건 자기 자신이 다 알아요.
자기 자신이, 사기꾼들은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속빈 강정이라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텅 비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거,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을 결정하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는 게, 지금 사회 통념상 금수저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허무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굉장히 스스로에게 약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하시는 게 결국엔 미래에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사시는 아주 중요한 촉매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해봤자 아무 의미 없으니 빵빵 쓰겠다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공부를 위한 돈을 쓰는 거는 진짜 적극 찬성. 너무 막 돈을 안 쓰고 소비를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특히나 젊은 시절에는 정말 많은 경험을 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경험하는 거에 큰 돈 쓰는 거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좋은 호텔도 한번 가보세요. 회사 다니시면서 좋은 호텔도 한번 가보세요. 그게 이제 매번 생활이 되면 과소비가 되겠지만 한 번 정도 왜 이런 호텔들이 소비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뭐 이런 것도 너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기기도 한번 사보세요. 왜 이런 거를 사람들이 소비하고 이런 게 왜 먹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절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뭐 제가 뭐 이렇게 자꾸 뭐 가르칠 만한 입장은 아니지만 그런 디지털 노마드로서의 삶, 이런 것들 그런 거를 꿈꾸시기 이전에 사회 경험을 충분히 하시고 충분히 노력도 해보신 다음에, 그런 이 정도면 충분히 내가 준비가 되었다 싶을 때 그때 이제 파이어족도 돼보시고 디지털 노마드도 해보시고, 그리고 해봤더니 별로네 이렇게 하면은 다시 돌아오기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개발자는 일단 실력이다. 실력이 있으면 아무도 여러분들 함부로 못 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그냥 스킵하고 그냥 딴 데 가면 돼요. 그렇게 할 수 있고,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 공식은 깨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실력 좋은 개발자들, 그리고 제가 졸업시킨 졸업생들 중에도 정말 벌써부터 다양한 직업의 형태들을 선택할 만한 특권을 가지기 시작한 친구들이 많아요. 뭐 투잡, 쓰리잡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든지,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번다든지, 아니면은 뭐 창업 쪽에 뛰어들고, 뭐 망해도 상관없으니까, 왜냐면 난 실력 좋은 개발자니까 금방 어디든 취직할 수 있어. 또 어떤 친구들은 나는 프리랜서를 일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제 충분히 제가 말한 디지털 노마드적 삶을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기 나름이에요. 대신에 실력이 있으면요. 실력 없으면 그냥 디지털 노마드가 아니고 백수인데 일을 가끔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일을 할 뿐 그냥 일을 졸라게 많이 하는, 맨날 야근만 하는 엄청 힘든 개발자가 될 수도 있다. 이거를 기반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좀 긴 얘기가 됐는데, 참 많이 꿈꾸는 그런 것들이 꼭 아름답지만은 않다라는 걸 생각해보시고 음과 양을 계산을 하신 다음에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유동자산에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는 많은 투자 고수들이 꾸준히 추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 회사원분들에도 그런 식으로 한번 좀 유동자산의 맛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저는 이게 성공한 투자자거나 막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손해는 안 본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걸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부동산 그래프든 무슨 그래프를 다 봐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단순히 이제 특히나 월급쟁이가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건 불가피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좀 관심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공부하는 동안에는 공부만 신경 쓰세요. 뭐 아무리 뭐 절약 엄청나게 한다고 한들 연봉 높은 사람 못 이겨요. 그러니까 연봉이 졸라게 높은 다음에 절약을 하는 게 최고죠.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